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어제 저희 뉴스쇼에서는 예천 군의원들의 해외 연수 추태를 목격한 가이드, 목격만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한 피해자기도 하죠. 현지 가이드 A씨를 인터뷰했습니다. 파장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인터뷰가 방송되는 동안에도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보 가운데 하나를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직 여행사 대표분이 저희에게 전해준 제보입니다. 이분은 과거 10여 년 동안 도, 시, 군 차원에서 이루어진 해외 연수를 담당해왔다 그럽니다. 1년에 13회에서 14회니까 총 100여 건이 넘는 공무 해외 연수를 담당해온 분인데요. 자, 들어보시면 좀 기막히실 겁니다. 연결을 해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간 100여 건이 넘는 시군구의 해외 연수를 담당해 오셨다고요?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죠. 그 10년간 맡아왔던 100여 건의 해외 출장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예천군 이외 같은 누가 봐도 외유성 출장이 뻔한 이런 출장은 얼마나 되고, 야, 이건 정말 제대로 됐다, 취지가 산다 하는 출장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비율로 굳이 따지자면 한 99%는 의유성이고요. 1% 정도가 순수한 연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99%가 외유성이었다고요? 네네. 아니 근데 이번에 예천 군의회의 그 해외 출장 계획표를 봐도, 그리고 공무원이나 지자체에서 내놓은 연수 이런 일정표를 봐도 공무적인 것들이 끼어 있긴 끼어 있는데 어떻게 99%가 다 외유성이라고 하십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보통 한 두세 군데 정도 아니면 많게는 네 군데 정도의 그 현지 방문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진짜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10분만 지나버리면 기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심정이 인증샷 찍느냐고 바쁩니다, 그게. 잠깐 공공기관에 들렸다라는 표시 내고 가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 외유성 연수 자체가 논란이 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천 군의회 연수건이 이렇게까지 지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충격적인 이유는 가이드에 대한 갑질, 심지어 폭행까지 있었고, 심지어 여성 접대부 술집에 가달라, 보도방을 불러달라. 보도방이라 하면 여성 접대부를 전화로 부르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전화로라도 불러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는 게 지금 현지 가이드분의 주장이거든요. 네. 이게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과한 겁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목격도 덜어 하신 일인가요? 과거에 저도 목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선 가이드에 대한, 현지 가이드들에 대한 갑질 사례를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권위의식이 그때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여행사 직원이든 수행 공무원이든 현지 가이드든 그러니까 일정이 자기들 마음에 조금 좀 안 들으면 예. 좀 일정 변경을 많이 요구하고요. 일정을 다 짠 일정을 바꿔달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보기 싫어하는 것들은 또 귀찮다 싶으면 일정을 좀 조정해달라. 이번에도 그 미국 캐나다 예천군의회 미국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도 그 일정 가지고 여러 번 좀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빼달라,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 그런 식이군요. 네. 그렇죠. 그 일정은 누가 짜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공식 방문지는 예를 들어서 이번 연수가 리사이클링 재활용이다 그러면 관계 기관을 한 두세 군데 방문하고 싶다. 예. 그것만 저희들한테 주면 이제 여행사에서 나머지 일정은 패키지 일정하고 똑같이 짭니다. 중간에 그것만 집어넣는 거 정도입니다. 관광객들 패키지 일정에다가 끼워 넣는 형식?
네, 끼워놓고 관광이란 용어를 빼고요. 예. 방문 내지는 전학이란 용어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으로 바꾸는 거군요. 예, 그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버립니다, 말을. 자, 기존에 있는 패키지 관광 일정에다가 저쪽에서 요구한 어떤 공공기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다 보니까 일정은 상당히 빡빡해질 테고, 그럼 현지에 네. 가가지고 그 빡빡한 일정들을 조정해라. 뭐 공무에 네네. 관련된 것들은 인증샷만 살짝 찍고 넘어가자,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 있나 보군요. 그렇죠.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호주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미국 같은 데 보면 현지 교포분들이, 예, 우리나라 치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있죠.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싶습니다. 예,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고국에서 오니까 얼마나 반갑고 진짜 자기도 좀 저기 하니까 세심하게 그 설명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 분들이 의원들이 막상 가보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만 지나면 벌써 지루한 표정을 하고 하니까 힙하고. 예, 그 현지 의원분들이 처음에 3-4번 정도는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받겠다. 한국 의회 사람들 절대 안 받겠다. 네네. 아유, 창피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공무원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전학이. 예. 공무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나름. 의회가 문제군요. 지자체 예. 의회들. 예. 지금 이제 갑질 얘기, 뭐 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사실 어제 인터뷰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예천군 의회 이제 의원 하나가 접대부 나오는 술집에 데려달라. 여기는 그런 네. 캐나다엔 그런 거 없습니다 했더니 그럼 보도를 불러달라라고 가이드분한테 요구했다는 게 이제 가이드분의 주장이었어요. 이런 유사한 일을 혹시 10여 년 동안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트릿바 가본 적도 있고요, 같이. 스트립쇼 다 벗고 춤추는 스트립쇼 하는 네네. 바요? 네네. 예, 심지어는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킹이 되거든요, 성매매가. 부킹, 예. 예, 현지,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방으로 픽업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요거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의회였습니까? 시의회, 군의회, 뭐 도의회 중에 어떤 연수였던 걸로 기억하세요? 도의회 연수로 기억합니다. 예. 그쪽 뭐 관광객이었습니까? 그 상대는? 아니, 관광객이 아니고요. 현지인?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그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여성들과 그러니까 방으로 호텔방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같은 방을 쓰는 뭐 동료나 이런 건 없었어요? 1인 1실이었습니까? 예, 있었는데 2인 이 1실이었어요? 사람이 또 자기가 싱글 차지를 물고 호텔 방을 별도로 빌려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우니까 예. 그 룸메이트를 내려오라 하고 한 2시간 정도 예. 내려오라 하고 자기는 볼일을 보고 저는 이제 또 그 룸메이트 같은 의원이 이제 로비에 있으니까 로비 예.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말상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2시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어떤 이제 도의회 의원의 한 사례고, 비슷한 뭐 사례가 또 목격한 게 있거나 혹은 들은 얘기도 있습니까? 들은 얘기는 많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암암리에 성행되는 그런 성매매 같은 경우는 합니다. 보통 나가서. 이른바 반문화체요. 물론 이제 이거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2018년, 19년에 일어난 일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지금은 많이 시도의원들이 많이 의식이 개선됐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개선이 돼야죠. 한데 예. 그 와중에도 또 예천군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는 다시 하는 그거를 거죠. 보니까 예. 그래도 아직은 잔재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일들이 누가 봐도 외유성 출장이고 가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지금 제가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인데, 이런 것들을 여행사분들, 가이드분들은 보시면서도 왜 그럼 폭로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현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그런 거를 묵과할 수밖에 없죠. 지자체의 연수라는 게 말하자면은 큰 손님이다 보니까. 그렇죠. 도의회 행사 같은 경우는 도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밉보이면 예.
그 산하기관 행사를 자체를 못합니다. 연수를. 심지어는 그 기초회 의원이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네. 기초 광역의원인데 현직인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지역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같은 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서로 친밀한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또 현재도 그 지방자치단체 그 공무원 연수 물량을 상당 부분 그 여행사에서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여행사는 아니더라도 뭐 가족이 운영한다든지 친지가 그렇죠.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이겠군요. 네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이분이 이제 시군구의 공무 연수, 해외 연수를 맡았던 정확한 시점이나 지역을 밝히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씀드리는 순간 신원 노출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는 알지만 공개드리지 못한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인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시군구의 해외 연수를 담당해온 분이세요. 한 100여 건을 진행한 분입니다. 만나봤습니다.